자, 10번에 179페이지 10번 두 번째 단락 와세타여. 참으로 긴 세월이 지난 그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이생의 상이 팽창하는 시기가 있다 그랬죠. 이제 팽창할 때는 대부분의 중생들이 조금씩 팽창해 가니까 수명이 다하고 아까 범천에 떨어진다 그랬죠.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다가 더 팽창되면 어떻게 해요? 욕계 천상신들도 세계도 생기겠죠. 더 팽창되면 어때요? 인간계도 생기겠죠. 이렇게 인간계 시작되는 처음 시점이에요, 이 단락이. 그래서 그런 세계에서 살던 존재들이 광음천에서 무리에서 떨어져서 인간계 이곳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 행성이 만들어진 초창기라, 우리는 지금 물도 있고 뭐 땅도 있고 태양도 있고 있잖아요. 그때는 태양, 땅, 물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런 형체의 공간이에요. 그냥 예를 들면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물로만 됐다 하잖아요. 땅도 없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렇게 된 상태예요. 그래서 처음에 인간계로 왔을 때는 이들이 아직 그 색계에서 살던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덕도 높고 하니까, 또 우리 인간처럼 이런 견고한 몸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물만으로 이루어진 그런 초창기 행성에 딱 태어날 수도 없지만, 태어났다 하면 살 수 있겠어요?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그러니까 그것도 연기 조건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화생에서 났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 존재들이 다 화생에서 났거든요. 그 처음에 행성이 있는데 물로만 된 이런 아주 초창기 행성, 태양도 없고 밤낮도 없는 그런 행성에 새끼 이선에 있다가 떨어진 거예요. 공덕이자에서 떨어졌는데, 이때 초창기에는 그 존재들이 여전히 음식 이렇게 안 먹고, 음식도 없으니까 희열을 음식으로 삼고 스스로 빛났다 이 말이에요. 또 빛이 없어도 스스로 빛나니까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길게 오랜 세월 살았는데, 그 다음 11번. 자, 그런 시기에는 완전히 하나인 물만으로만 되어 있고, 거기에는 암흑과 칠흑 같은 어둠만 있는 거예요. 태양도 생성되기 이전이에요. 그래서 태양과 달도 알려지지 않고, 별들도, 별의 무리들도, 밤과 낮도, 한 달과 보름도, 계절과 연도도, 여자와 남자도 알려지지 않고, 중생들은 다만 중생이라는 용어로 불릴 뿐인 거예요. 이 비구가 옛날에 출가 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우리가 꼭 그 성욕이란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끄달릴까, 충족을 시켜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를 지탱하는 사상이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맹자의 유학 사상이었어요. 맹자에서 뭐라 얘기하냐면, 식색은 성녀라 그래요. 다시 말해, 먹는 것과 색은 관계예요. 그것은 본성이라 그래요. 본성. 본래 타고난,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얼핏 들으면 맞죠? 안 먹을 수 없고, 또 이것도 뭐 이성관계도 참을 수 있지만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인류가 유지가 안 되잖아요. 화생한 중생 이런 거 모르니까, 그죠? 그걸 넘어서 중생을 모르기 때문에 눈만 마주치고도 자식이 태어날 수 있다는 거. 욕계 육천에서는 눈만 마주치고도 자식이 이성관계 없이도 태어나잖아요. 그 애들이 하는 이성적인 교류인데, 이런 거를 전혀 모를 때는 원래 그런가? 이래가지고 참 힘들었거든요. 왜 내가 이렇게 이성적인 가래 욕구 20대니까 끄달려야 되는 게 굉장히 막 불타오르더라고요. 힘이 들어가고. 왜 내가 이걸 이래야 되지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30일 넘게 단식을 했잖아요. 이겨보려고. 그러니까 성욕은, 그때 생각이, 이거 성욕은 근본적인 게 아니다. 이걸 넘어설 수 있다. 뭐 앞에 성욕은 무너질 수 있겠다 했냐면, 죽음 앞에서. 죽음이 더 근원적인 거잖아요. 생각에. 그래서 죽음까지 가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와중에 여러 가지 시도 중에 하나가 달식 같은 것도 있고, 뭐, 그렇게 목숨을 던져보는 이런 것들도 이제 하게 된 건데, 사견이죠. 근데 진작 이런 걸 알았으면 어때요? 원래 이게 그 중생들이 모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전도된 인식 흐름 조건에 의해서 이걸 한다라고 알았으면 그때는 자신있게, 내가 전도된 인식에서 내가 이성 충족을 하는 거지라고 흔쾌히 마음을 바로 견해로 딱 잡았으면 거기에 집착하는 마음이 확 줄었을 건데, 이게 본래 그렇다라고 내가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나는 이상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에 못마땅한데 끌려가는 거에 내가 이상한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자꾸 생각을 바꾸게 돼서 물들어 버리게끔 스스로 자꾸 하잖아요. 아닌데 하면서도 다 그렇게 하고 다 즐기고 있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철학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지, 원래 이 성이란 게 원래 그게 아니지. 똑같이 이제 우리 성선설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명자에서도. 이것도 이제 조건을 모르는 거잖아요. 성악설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성무성악설도 나오고, 그죠? 성선설, 성악설, 성악설이 나오잖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중생이란 용어로 그냥 불릴 뿐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단락에 긴 세월이 지난 어느 때에 뭐 몇 천년, 몇만 년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길 거예요. 행성이 점차 견고해지면서 나타나는 과정이라 봐야겠죠. 어느 곳에서 달콤한 땅이 물 위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아마 실제 행성이 형성되는 과정도 아마 보면은 이 비슷한 걸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땅이 나타나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아마 물이라기보다는 아마 그런 뭐 뭔가 질소인지 뭔지 하여튼 간에 그런 기체 덩어리로 있다가 이것이 뭐 어떻게 또 변화해가지고 견고한 땅도 생기고 이렇게 라고 들은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들 그 좀 호기심 있는 분들 찾아보세요. 뭐 과학 탐구 이런 거 유튜브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그 과정들을. 근데 그 과정에 입각해서 아마 부처님이 보셔서 아마 설명하신 걸로 저는 판단이 돼요. 뭐 생략된 내용도 있어가지고 지금 말하는 유튜브 그 과학 그 행성이 형성되는 그 사람이 살 정도로 수준으로 이르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과 이 설명이 그대로 섬세하게 맞지는 않을 수 있어요. 좀 건너뛴 것도 있고 할 거니까. 그렇지만 이런 비슷한 과정을 이제 거친다 본다면은, 자, 마치 끓인 우유가 식으면 그 위에 엷은 막이 생기는 것처럼 그와 같이 나타났다. 그것은 아름다움을 갖추었고 향기를 갖추었고 맛을 갖추었다. 마치 정제된 버터 기름과 생버터처럼 색깔을 가졌다. 마치 순수한 벌꿀처럼 그런 맛을 가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쭉 퍼져버리니까 그때는 우리 지금 소화기관은 땅을 못 먹잖아요. 근데 그때는 먹을 수 있었겠죠. 우리하고 이 소화기관 구조가 완전히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그걸 음식 삼아 먹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나타나니까 이제 12문부터는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와세타예요. 그러자 어떤 중생에게 참으로 이것이 무엇일까 하는 탐심이 생기죠. 호기심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손가락으로 땅을 맛봤죠. 이제 그 맛이 이제 그를 뒤덮고 가래가 엄습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 먹으면 엄청 놀라잖아요. 근데 이제 희열을 음식으로 삼다가 실제 물질을 음식으로 먹어보니까 우리는 땅 지금 먹으면 안 되죠. 이미 땅에서 난 부산물 통해서 그것도 맛있는 거를 먹어야 몸이 잘 소화하고 맛있다라고 느낄 만큼 이미 세분화됐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거 훨씬 이전 단계라 이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다 이게 조건식입니다. 자, 그렇게 가래가 엄습해 와가지고 다른 중생들도 따라하겠죠. 본보기로 해서 따라해서 맛보니까 욕망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손가락으로 찍어 먹어보다가 이제는 이제 아예 한 덩어리씩 깨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처음에는 살짝 모르는 처음 음식을 살짝 먹어보잖아요. 외국 가서 살짝 뭐 이렇게 찍어 먹어보다가 이게 맛있으면 확 먹잖아요. 똑같은 이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중생들이야, 그때는 중생들이 달콤한 땅을 한 덩어리씩 깨 먹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소화를 시키려 하니까
이제 거친 물질이 나오잖아요. 물질로 변하잖아요. 이게 1시간 만에 되는 게 아니고 며칠 만에 되는 게 아니고 오랜 세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가졌던 광채가 어떻게 서서히 사라지는 거예요. 서서히 거친 음식을 먹으니까. 자, 그래서 본래 타고난 광채가 사라지니까 이제 그 조건에 따라서 또 태양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며칠 만에, 몇 년 만에, 몇백 년 만에 일어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부처님 이래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몇백만 년, 몇천만 년 이렇게 해서 길게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그거를 한마디로 하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데, 태양과 달이 일어나는 조건과 맞물려서 이런 게 다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왜 이게 뭐, 그거 먹는다고 왜 태양과 달이 왜 일어나요? 이렇게 이제 그 질문할 수 있잖아요. 요 말만 들으면. 근데 그런 시기와 맞물려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태양과 달이 드러나자 이제 별들과 별의 무리들도 드러났어요. 이게 또 드러나자 낮과 밤이 알려지게 됐어요. 그죠? 낮과 밤이 알려지자 그걸 기준으로 한 달 보름도 알려지게 됐고 계속 어둠만 있으면 이게 시간이 지나는지 안 하는지 애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낮과 밤이 가니까 이게 바뀌었네 하면서 뭔가 시간이 지난 이런 것들을 알게 되잖아요.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달 보름 알려지니까 계절과 연도도 알려지게 됐고 이렇게 해서 세상은 계속 이제 본격적으로 팽창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팽창한다는 거는 타락하는 거예요. 향상하는 거예요. 타락한다 그랬죠. 그만큼 팽창하니까 이제 악처의 날 세계들도 많이 사람들도 늘어나면서 악처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13번. 그러자 중생들은 이제 달콤한 땅을 먹을 것으로 삼고 음식으로 삼아서 영양금으로 또 삼아서 긴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친 일의 음식들을 달콤한 땅을 음식으로 삼으니까 몸이 견고해지잖아요. 몸이 견고해지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서 원래 다 잘생겼었는데 잘생겨지게 되고 음식 통해서 여전히 어떤 존재들은 또 그 상대적으로 못생겨지는 거예요. 이 구분이 확연히 나타난 거예요. 이게 이런 음식을 안 먹을 때는 비슷비슷했는데 서로 뭐 차별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니까 13번의 두 번째 단락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자 잘생긴 중생들은 못생긴 중생들에게 우리는 이들보다 잘생겼다라고 해서 자만이 생기죠. 그만 뜨는 거잖아요. 자만이 지나쳐져서 내가 남보다 낫다, 남보다 못하다, 남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이 비교의식 자체가 자만이에요. 자만 속성인데 이 자만이 좀 지나치면 거만이 되잖아요. 그죠? 자, 속으로 좀 생각하는 걸 넘어서서 막 그 시건방진을 행동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니까 자, 잘생긴 것으로 거만을 떠는 것을 이전 조건으로 해서 자만과 거만이 생기자 이제 달콤한 땅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것도 오랜 세월 하는 거예요. 오랜 세월. 그래서 왜 자만 이거 사라진 거하고 달콤한 땅 사라진 거하고 무슨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바로 납득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이렇게 많이 먹고 자만 떨고 그 함부로 자원을 훼손하고 이러면 어때요? 우리도 사라지잖아요. 그거 다 소비해서.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시점에 달콤한 땅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 땅이 사라지자 그 존재들은 모여서 오 달콤한 것이요 달콤한 것이 사라졌다고 소리내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인간들도 아주 맛난 것을 얻은 뒤 오 달콤한 것이라고 얘기 여러분들 하잖아요. 그렇게 하죠. 인도인들 하나 봐요. 그죠? 그 당시에도 하고 지금도 하잖아요. 우리도 하고. 근데 이게 태고적 세상과 기원된 우리 흐르는 그런 마음의 표현인데 그런데 이제 그 왜 그런지를 사람들이 모른다.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은 오랜 전생, 오랜 겁들을 기억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왜 저렇게 말은 하지만 저런지 모르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4번. 자, 그 중생들에게 이제 달콤한 땅이 사라졌으면 그 존재들이 생존할 또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땅의 부산물 같은 것이 그 조건에 생겨나기도 하고 또 그걸 반영해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 존재들이. 이렇게 해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서서히 변화하는 거예요.
이걸 한 마디씩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조금 이게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치 버섯이 생기듯이 그와 같이 생겨났다. 그것은 아름다움을 갖추었고 향기, 맛 갖췄다. 아까 앞에 내용하고 비슷하죠? 자, 이걸 먹기 위해서 또 중생들이 다가가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죠? 먹기 위해서 처음에는 좀 먹어보다가 맛있냐고 먹잖아요. 또 탐욕을 일으키죠. 이렇게 하면서 더 이제 몸이 어떻게 해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몸은 빛도 거의 투가 안 될 정도로 견고해요. 빛 투가 안 되죠. 뒤에 있으면 빛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미세한 몸을 가진 존재는 빛이 오면 다 투가 돼버려요. 우리는 이미 이 견고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견고한 음식들을 먹어야 되고 또 그거에 반영해서도 우리는 견고한 배설물도 돼야 돼서 또 몸 소화기관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아프고 자주. 여러분들 자 아주 섬세한 전자제품이 고장 잘 나요. 아주 그냥 아날로그 그냥 세탁기라든지 뭐 이런 게 고장 잘 나요. 섬세한 거 조금만 잘못해도 고장 나잖아요. 얼마나 피곤해요, 그죠? 우리 몸도 그래서 보세요. 기관도 엄청 복잡하고 이게 좋은 것 같아도 엄청 피곤한 거예요. 전신들처럼 이렇게 미세한 물질로 됐으면 훨씬 괜찮아요. 우리 엄청 이 인간 이게 복잡하잖아요. 엄청 다치기 쉽고 아프기 쉬워요. 조금만 이 수많은 그 기관 중에 하나만 삐끗해도 어떻게 온몸이 아프잖아요. 이거 얼마나 안 좋아요. 안 그래요? 여기 요 엄청난 수많은 혈관 중에 중요한 혈관 하나만 막혀도 이 몸이 전체가 문제가 생겨요. 이게 얼마나 안 좋아요. 우리는 이게 익숙하니까 안 좋은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이제 여러분들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인식의 폭을 넓혀서 이런 우리 그 미세한 물질의 천상신들은 이런 괴로움이 거의 없잖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땅의 부산물을 이제 먹어서 똑같은 과정을 겪는 거예요. 더 견고해진 존재들, 잘생겨진 존재들, 못생긴 존재들이 나타나니까 못생긴 사람 보고 잘생겼다고 막 거만 떨고 이러니까 또 그 자만 거만을 반영해서 점차 땅의 부산물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라지니까 이제 그거보다 좀 더 거친 바달라타 덩굴이라는 주석서에는 바달라타 덩굴은 단맛을 가진 뭐 어떤 좋은 동굴이라고 얘기해요. 뭐 뭔지 이건 알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생기니까 또 그것을 또 먹겠죠. 그것을 먹으니까 더더욱 이제 몸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는 거예요. 15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15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6번에 1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아까 우리가 처음에 보세요. 견고한 땅이 생겼죠. 견고한 땅을 막 탐욕스럽게 또 즐기다 보니까 그게 사라지면서 땅에 부산물이 생겼죠. 땅의 부산물을 또 똑같이 탐하다 보니까 바달라 이제 덩굴 생겼죠. 이것도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하면서 더 견고한 음식물들이 이제 조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게 16번입니다. 이제 이 바달라타 덩굴이 사라지자 그때 경작하지 않고도 있는 쌀이 생긴 거예요. 이제 우리하고 이제 유사한 정도로 나타난 거죠. 그것은 속껍질도 없고 겉껍질도 없고 깨끗하고 향기로운 쌀 열매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먹는 쌀은 훨씬 더 거칠어진 탐욕 때문에 의해서 나중에 나오는데 요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피곤한 음식물들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때 보세요. 그냥 여러분들 견고한 땅 먹을 때는 땅만 먹으면 몸이 유지됐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섬세해요. 쌀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쌀에 먹어야 돼요. 반찬해야 되고 소금도 먹어야 되고 단 거도 먹어야 되고 무슨 영양제도 온통 먹어야 되고 얼마나 힘든 시대예요. 이거 먹을 때마다 제가 놀래요. 무슨 이렇게 많이 다양한 걸 먹어야 되는가. 근데 또 이걸 전혀 안 먹는 사람들도 살만큼 살거든요. 또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도 이 경전 내용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향기로운 쌀 열매 있는데 그들이 저녁에 저녁 식사를 위해서 가져가면 아침에 원래대로 익어서 자라 있고 아침에 가져가려면 또 아침에 가져가 버리면 저녁에 또 익어서 원래대로 자라 있대요.
껍질 등이라고 버릴 것도 없었대요. 얼마나 편해요. 씻을 필요도 없고 그냥 따서 바로 먹으면 그걸로 요기가 다 돼버리는데 여러분들이 다 해준 거를 제가 다듬고 약간 자르고 물 불려놓고 씻고 하는 데만 한 30분 걸리더라고요. 또 찬 거를 데워야 되고 그러니까 와 물론 만드는 여러분들은 비교 없이 할 거 힘들지만 이런 거 생각하면 그죠? 그래서 인간 몸 받는 거는 더 이상 안 하는 게 좋겠다. 이거 너무 번거롭고 생각하시는 일이 많아요. 또 타락으로 가니까 더더욱더 그죠? 받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더 생기는 거죠. 매우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저는 계속 항상. 그렇다고 뭐 제가 우울해지거나 부정적이 되는 게 아니라 조건으로 이렇게 참 고로서 자꾸 이제 이해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생들이 경작하지 않고도 있는 쌀을 먹고 영양분을 삼아서 긴 세월 보낸 거예요. 이제 자 16번-2 이렇게 하면서 탐심이도 계속 강화되는데 한번 조건식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익는 쌀을 먹으니까 이제 중생들의 몸은 더더욱 견고하게 된 거예요. 더 구체적인 음식들을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 물고기나 어떤 굉장히 단순한 음식만 먹는 존재들은 경우에 따라서 몸이 투명한 물고기도 있어요. 아시죠? 기관도 엄청 단순하고 걔네들 우리처럼 다양한 걸 먹이면 소화도 안 될 뿐더러 죽을 거예요 아마. 그렇잖아요. 인간이 가장 복잡 다단하게 먹는 거 알죠? 다양한 걸 먹잖아요. 뭐 그런 곤충들 바퀴벌레나 그런 것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인간이 아마 가장 복잡 다단하게 먹는 대표적인 존재일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익는 쌀을 계속 먹다 보니까 잘생기고 못생긴 용모도 더 드러나는데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때부터 익는 쌀을 먹어서 충분히 진행된 시점부터 이제 남녀가 분화되는 거예요. 여자에게는 여자 성기 생기고 남자에게는 남자 성기 생긴 거예요. 딱 이거 보니까 딱 박수를 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식색은 성녀라 했는데 맹자에서 그게 본래가 아니구나. 훨씬 이전에는 남녀 분화조차 되지 않았구나. 뭐 새끼만 봐도 남녀 분화 없다니까 아차 했지만 이런 걸 보면서도 이것도 그냥 기나긴 중생의 역사에서 우리로 치면 뭐 수천만 년이 수억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오래 전생 전이지만 그죠? 수십억 년, 수백억 년 이전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긴 윤회 흐름 속에서는 찰나잖아요. 우리가 남녀가 원래 분화되지 않았고 성욕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본래 그건 아니다 이렇게 알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일반화된 것일 뿐이지. 그러면 이걸 넘어설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죠. 여기에 끄달릴 필요도 없고. 자, 그래서 이렇게 남녀 성기가 각자 생기니까 여자는 남자를, 남자는 여자를 지나치게 꼴돌이 생각하겠죠. 원래는 그전에는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연기 조건이죠, 이것도.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는 거예요. 서로 지나치게 꼴돌이 생겨가자 애욕이 생겨났고 몸에는 애욕으로 인한 열이 생겨났고 열을 반연해서 성행위를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성행위를 아무도 안 했는데 남녀가 갑자기 성행위를 하니까 저 이상하다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밑에 달라게 그걸 보면서 불교라는 것은 사라져버려라. 불교라는 것은 사라져버려라. 어떻게 중생에게 저런 식으로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어떤 자들은 흙 던지고 재 던지고 또 어떤 자들은 소똥 던졌대요. 이게 근데 우리도 되게 어릴 때 보면 남녀가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때 손잡고 이러면 막 불교라다 막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놀렸죠. 근데 부모님한테 그거 남녀 손잡는 게 불교라다고 배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아주 업의 흐름적으로 그게 흐르나 봐요. 그 얘기를 부처님이 하셔요. 자, 왜 불결하다고 봤는지.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자, 봅시다. 보살님이 질문 던진 그게 지금 그 단락이 나오는 거예요. 16번 마지막 단락 16-2에 그래서 요즘에도 인간들은 어떤 지방에서는 신부를 데리고 갈 때에 어떤 자들은 흙 던지고 어떤 자들은 재 던지고 어떤 자들은 소똥 던진다. 그러니까 약간 불결하다 이렇게 좋으면서도 불결하다 이런 인식이 있는 거 흐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보살님 딱 얘기한 대로 밑에 나오죠. 이유를. 이것은 태고족 세상의 기원과 관계된 단어를 기억하기 때문인데 그 뜻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업의 흐름적으로 뭔가 그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직도. 있는데 그게 왠지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기에는 그게 나쁘지 않다고 하니까 뭔가 상호 모순된 약간 그런 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봐서도 참 놀랍죠. 이거는 어떤 철학에서도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없어요. 서양이든 동양이든. 이것은 부처님께서 정말 과거생을 무수한 생들을 다 보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생들을 보시고 아 이런 세계에서 이렇게 해왔구나를 아니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세계경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정보들을 알면 여러분들의 인식의 틀을 깨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또 흔하게 서로 설화처럼 해버리면 여러분 인식틀이 안 깨져요. 근데 이건 실제예요. 그 실제라고 확실히 자기가 믿으면 인식틀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 과거에도 이런 풍습들이 인도에 있었던 거죠. 지금도 조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17번에 와세타여 그 시절에 비법으로 간주되었던 것이 지금에는 법이라고 간주되고 있다. 자, 그 시절에 중생들은 성행위를 하게 되면 한 달이건 두 달이건 마을이나 읍에 들어가지를 못했다. 그 중생들은 그러한 비법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비법을 가리기 위해서 집을 짓게 되었다. 그 집 짓는 이유도 참 엉뚱하죠, 그죠? 짐승을 피해서 집을 짓는다. 이런 그렇게 하잖아. 이미 우리는 많은 게 분화되고 우리를 해하는 짐승도 있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고 이때는 그런 게 없는 시대니까 집을 짓는 게 어떤 추위나 더위를 막는 게 아니고 추위나 더위에 시달릴 그 업의 조건이 아닌 거죠. 이 중생들의 몸의 구조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단순히 이제 가리는 것이 이런 성행위를 하는 거를 좀 가리기 위해서 부끄럽기도 하고 이래서 집이 생긴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거는 딱 집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뭔가 저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거니까 하잖아요. 저분이 밖에 살았는데 야외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는데 음식도 그냥 쌀열매가 저절로 자라니까 아침에 필요한 만큼 먹고 저녁에 가서 또 갖다 먹으면 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집이 있으니까 아이고 아침에 가고 또 저녁에 또 가면 뭐 하려고 그래 가나 내가 한 번에 가갖고 저녁 것까지 해가지고 갖다 놓으면은 되지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그렇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집이 없으면 그럴 필요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집을 옮겨 다니고 소유 안 하고 이런 것이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걸 소유하고 생기면 사실 여기도 보세요. 너저분한 거 많이 생기잖아요. 조건이 된다니까요. 자, 참. 그래서 17번에도 두 번째 단락에 어떤 게으른 중생에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저녁에 왜 저녁 식사를 위해서 쌀 가져오고 또 아침에는 아침 식사를 위해서 가져와야 되나. 한 번에 가져오면 되지 않냐. 이래가지고 그랬더니 편하죠. 그러다가 이제 다른 중생도 하루는 와갖고 묻는 거예요. 쌀 가지러 안 가냐고 와갖고 가자고. 그랬더니 이 앞에 사람이 뭐라고 해요? 나 아침에 그거 다 가져왔는데 그래요? 했더니 진짜 편하네요 하면서 또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도 조건 따라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도 또 따라하겠죠. 이렇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저기 그 17번의 마지막 단락 끝 보면 와세타여 그 중생들이 축적을 하면서 쌀을 먹기 시작하자 속교가 쌀을 에워쌌고 겁교가 쌀을 에워쌌다. 배어도 다시 자라지 않았고 결핍이란 것이 알려지게 되었으며 벼는 무리를 지어 자라게 되었다. 이렇게 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자, 18번에 그러자 중생들은 뭐였어요? 약간 반성을 하는 거죠. 이게 배면은 바로 생겨야 되는데 안 생기니까 이거 뭔가 우리도 지금 그러잖아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물고기도 암놈 알을 다 품은 거를 랍스타를 그 물고기를 가재를 잡아버리면 다음에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부연합회에서 모여가지고 그러죠. 우리 이거는 잡지 말자, 그죠?
풀어주자 이렇게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것처럼 같은 맥락이에요. 중생들이 모여서 존재들이요 사악한 법들이 중생에게 생겼다. 그 전에 처음에는 떠올리는 거예요. 과거 아주 과거를. 전에는 마음으로 이루어졌고 희열 음식으로 삼고 스스로 빛났고 허공 다녔고 천상에 머물렀고 길게 오랜 세월 살았는데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지난 다음에 이제 달콤한 떡 먹고 광채 사라지고 아까 배웠던 거 다 요약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또 땅에 물이 부산물 생기고 부산물 먹다 보니 그것도 사라지고 바달라또 덩굴 생기고 바달라또 덩굴도 또 지나가고 경작하지 않고도 익는 살 생기고 그거 먹고 이제 남녀 분화되고 그죠? 또 집도 생기고 또 집 생기다 보니까 이제 저장하고 해가지고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저장하면서 그죠? 탐욕으로 계속 이렇게 치달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속교가 쌀을 에워싸가지고 배워도 다시 자라지 않게 되는 이런 것까지 온 거잖아요. 결핍이란 게 이제 알려지게 됐잖아요. 그동안은 널려 있어서 결핍이란 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18번에 이제 마지막 단락이죠. 세 번째 줄. 별은 무리를 지어 자라게 됐다고. 그러니 이제 참으로 우리는 별을 나눠야 된다고. 언제 이것도 사라질지 모르잖아요. 그래 이제는 적당히 우리가 가져가더라도 나누어서 여기는 네 거, 저긴 내 거. 이렇게 각자가 나눕시다.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경계를 설정하게 된 거예요. 이미 탐욕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거죠. 근데 탐욕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그걸 방치했다가는 굶어 죽는 사람도 생기고 싸움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계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자, 경계 설정해갖고 나름대로 이 사악한 것을 막으로 규칙을 세웠는데 이제 또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요. 이게 즉시 나타나는 건 아니고 아주 장시간에 걸쳐서 나타나요. 이게 바로 시대적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때요? 지금 세계가 계속 팽창하고 있죠? 이 팽창하는 흐름과 맞물려서 시대적 흐름으로 오랜 세월 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의 단순 잘못으로 막을 수 있는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걸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게 계속 내면화되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에 뭐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동할까? 저 집단은 저렇게 할까? 이거에 대해서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렇죠? 자, 19번. 그러자 어떤 중생이 탐심이 생겨서 자기의 몫은 잘 챙겨두고 다른 사람의 몫은 주지 않았는데도 가져가서 먹죠. 경계 설정했는데 더 하려고 그냥 가져가 버린 거예요. 경계 조금 넘잖아요. 그죠? 자, 이런 사람을 누가 또 붙잡아요. 처음에 이런 게 발생했으니까 처음에 이렇게 해요. 여보시오. 중생이요. 그대는 사악함을 행하였어. 자기 몫은 잘 챙겨두고 다른 사람의 몫은 주지 않았는데도 가져가서 먹었어. 여보시오.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마시오. 이렇게 이제 말로 좀 비난하고 경책한 거예요. 그렇게 했죠. 처음이니까.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도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어째요? 잡아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19번에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이제 뭐라 하면서 나중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어떤 자들은 손으로 그를 때리는 거잖아요. 어떤 자들은 흙덩이로, 어떤 자들은 몽둥이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제 참다, 그죠?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니까. 처벌이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그 19번 마지막 단락에 그때부터 주지 않은 것이 알려지게 됐고, 비난이 알려지게 됐고, 거짓말이 알려지게 됐고, 처벌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비난, 처벌, 거짓말 이런 게 일상화되어 있잖아요. 심지어 거짓말 안 하면 바보라 그래요. 인도 가가지고 있으면 속은 네가 잘못이지. 예를 들자면 돈을 이렇게 환불해 하면 속이거든요. 그냥 속이면서 떨어뜨리기도 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500, $1000 주잖아요. 그럼 세면서 다른 게 막 해갖고 세면서 바로 떨어뜨려 버려요. 밑으로. 그럼 이 책상 입고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몇 개네 해갖고 하면은 덜 줬다고 해갖고 그렇게 해요. 위조할게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아예 그렇게 눈앞에서 이렇게 코베요. 엄청 많이 해요. 그래 그거에 대해서 지적해도 전혀 죄책감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미안하다 이런 것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지금 그런 거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겪어봐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허탈 웃음 나와요. 원래 저런가 보다. 물론 중산층이나 잘 배운 또 존재들은 그러지 안 하죠. 잘 안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게 해요. 분명히 신신당부 약속을 하거든요. 얼만큼 가서 얼마까지 확인까지 해도 나중 가면은 전혀 다른 소리예요. 기상천외하게 다른 소리 한다니까요. 우리는 아까 그 얘기예요. 녹음해놔.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가면서 손 흔들지 말라 하면은 앉으면서 손 흔들지 말라는 안 했지 않느냐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아니, 실제로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되겠죠. 네. 경전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걸 겪어봐야 돼요.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처음엔 짜증이 막 이까지 올라오는데 좀 겪다 보면 야 다양한 군상을 보면서 적절히 피해가는 법도 보고 물론 맞닥뜨리면 역시나 또 짜증은 나지만 그래도 그렇게 막 밉지가 않게 이해되는 이런 것도 나중에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생들이 20번 이제 함께 모여서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다시 논의하는 거예요. 이제 처벌까지 하게 되니까 이제 매번 똑같이 처벌하면은 그 처벌 수위도 다르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20번의 네 번째 줄. 그러니 참으로 우리는 화를 내야 할 경우는 바르게 화내고 비난해야 할 경우는 바르게 비난하고 추방해야 할 경우는 바르게 추방하도록 한 중생을 뽑자 이렇게 나와요. 이럴 수 있죠. 대리인 그죠? 그 대리인을 뽑는데 아무나 뽑겠어요? 가장 모범적이고 훌륭한 사람 뽑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에게 우리 쌀의 몫을 배분해 줍시다 이렇게 모임을 하는 거예요. 회의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단락에 더 훌륭한 위력 있는 믿음직한 중생에 가서 이렇게 몫을 배분해 줄 테니 이런 문제 생기면 네가 알아서 추방하거나 화내고 비난해서 좀 질서를 잡아다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여러분들 인지상정이죠. 이렇게 해서 왕이 출현하는 거예요. 최초로. 자, 그래서 21번에 와세타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뽑혔다 해서 마하 삼맞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마하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마하야나라 그러잖아요. 우리 대승을 크다잖아요. 그 마하. 그 대잖아요. 대승. 히나야라 해서 소승이라 그러고. 번역을 그렇게 한 거지만. 자, 마하는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와세타의 2번. 토지의 주인이라고 해서 끄샤뜨리야 하는 거예요. 토지의 주인. 그 다음에 법으로 남들을 통치한다고 해서 왕이라는 이런 그 단어가 세 번째로 생겨난 거예요. 자, 이렇게 그 다음 단락. 끄샤뜨리야 이론은 이와 같이 태고적 세상의 기원과 관계된 단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형성된 계급 맞죠? 그런데 그들이 가장 먼저 계급이 형성된 거지만 중생들로부터 생겨났지 다른 걸로부터 생겨난 게 아니죠.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뽑혔잖아요. 비법에 의해 생겨난 게 아니고 누구 신이 의한 거나 바람물에 의한 범천에 의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한 거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사성계급의 바람물이 최고라면 그 힌두교에서 얘기한 그걸 논리를 따르는 거예요. 자, 22번. 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맞춰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중생들에게 또 어떤 자들에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참으로 주지 않은 것을 알려줬고 비난, 거짓말, 처벌 알려지게 돼서 문제니 네 번째 줄에 그러니 참으로 우리는 이 사악한 해로운 법들을 없애야 됩니다. 이거를 좀 주재하는 담당하는 그야뜨리야 왕도 뽑지만 이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계급도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라문들이에요.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없앤다라고 해서 바라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마나라고 하는 게 이제 바라문인데 이제 어원이 바헤띠라고 하는 없애다라고 해서 유래했대요. 바헤띠, B-A-H-E-T-I, 없애다에서 유래했대요. 그래서 바라문들은 원래 참선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선하면서 이걸 없애는 거거든요. 이 단어가 생겨나면서 이 계급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그 밑에 단락에 그들은 숲속에서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참선을 하는 거예요. 숯불도 안 피우고 연기 안 내고 저녁에는 저녁을 위해 아침에는 아침을 위해 그냥 걸식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저녁에 걸식하고 먹고 이런 게 오불식이 나중에 생긴 거지 처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오불식에 얼매일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비구니까 그냥 하는 거고 또 그 이익이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고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걸식을 하면서 그 22번의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들은 식사 마친 뒤 숲속에 초막으로 가서 참선을 합니다. 참선을 한다고 해서 자약가라고 하는 두 번째 단어가 생긴 거예요. 참선하는 사람들이 참선이라는 용어가 이 자약가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약가가 나중에 정려하는, 정려가 말 그대로 고요하게 대상에 이렇게 대상 깊이 숙고한다는 뜻이에요. 이 자약가에서 자나가 나오잖아요. 자나, 우리 선정, 서할 때. 이 자약가라는 두 번째 단어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게 점차 사실 타락하는 과정인데, 23번에. 자, 이렇게 어떤 중생들은 이게 이렇게 해서 참선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참선이 돼요, 안 돼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업의 경계로 내려와갖고 책 만들면서 정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섯 번째 줄, 23번에 배달을 만들면서 정착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참선을 안 해요. 그 참선을 하지 않는다고 아자약가 그냥 배달 공부하는 자라고 세 번째 단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점차 타락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서 우리 성가는 그래도 정신은 살아있어서 참선이 최고라고 경전 보고 이걸 좀 하찮아하잖아요. 아직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본질적으로 틀린 건 아니에요. 그걸 좀 겸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쳐진 거지. 너무 경전을 도외시하고 참선만 한다고 이래 되니까 좀 문제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경전은 결국 참선을 잘하기 위해 하는 건 맞아요. 자, 그래서 그 시절에는 이들이 저열한 것으로 간주됐지만 지금에는 최상으로 간주되잖아요. 바람문에서 배달 공부하면, 그죠? 근데 그거보다 더 타락했어요. 자, 보세요. 이제 24번으로 넘어갈게요. 24번에서는 어떤 중생들은 결혼해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갖게 되죠. 아니, 바람문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와이샤라는 거예요. 결혼해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다고. 바이샤 혹은 와이샤, 둘 다 이제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25번에 또 어떤 자들은 잡이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들이 상공업이나 뭐 농사 이런데 종사하는 사람들이 와이샤거든요. 근데 이거 외에도 뭐 도살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잡단이 필요하잖아요. 사냥도 해야 되고 그때는 수렵 시대니까 수렵이 많이 이루어진 시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친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을 수두라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계급들이 생겨났고요. 자, 그리고 요런 지금 4계급 외에도 26번에 이제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나는 진짜 출가 수행자가 되리라, 사문이 되리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도 있죠. 있으니까 집을 떠나 출가한 사람들에 의해서 사문의 구성원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사문의 구성원이 바라문만 가능해요? 수두라든 와이샤든 다 가능한 거예요.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사문이라 다 전용 맞잖아요. 이 기준은 뭐 때문이에요? 법, 그죠? 행동 때문, 법 때문이잖아요. 신분 때문이 아니라, 그죠? 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27번 넘어가서 여기서 크샤트리아든 와세타요. 바라문이든 와이샤든 수드라든 심지어는 사문들이라도 신구의 삼업으로 좋은 일하면 선체나고 나쁜 일하면 어떻게 돼요? 악체 나잖아요. 이거는 신분 관계없이 업에 따라 과보받는 거죠. 이 동의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28, 29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좋은 일 하면 반대로 좋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결국은 요약하면 그 사람 행위에 따라서
그 사람 업과 가보가 결정되고, 그죠? 신분이 결정되는 것이지, 그 사람의 타고난 직책이나 가문이 아니다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하는 건데, 그래도 우리는 반 이상은 그 사람의 행위, 인품 이런 것보다 그 사람이 그죠? 타고난 것들 이런 것들 많이 보려고 하죠. 이런 걸 자꾸 내려놓으려 해야 돼요. 사람을 자꾸 보려고 그러죠, 그죠? 근데 이게 또 근데 아주 또 영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 지금 여기서는 그 신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를 인식을 아예 답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잖아요. 이 측면에서. 그러니까 절적으로 행동에 의해서 맞아요. 그런데 행동을 아주 잘하면 그 사람이 다음에 어느 가문이 나요? 좋은 가문이 나잖아요. 부유하게 나려면 보시 잘해야 되고, 물론 이 사람이 이제 부유하게 났는데 성격은 엄청 못했을 수가 있죠. 화를 잘 내갖고. 그 두 가지 못은 될 것 같지만 못은 안 되잖아요. 화 엄청 많이 냈는데 성질 많이 내고 질투도 많이 했는데 보시는 많이 하면 부유한 가문이 났는데 얼굴 못생기고 친구가 없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업이 부분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좋은 가문에 또 외모도 괜찮고 성품도 괜찮고 뭐 이렇게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 한 건 그게 그 사람의 잘 살아왔던 전생에, 지금은 아니지만 우선은 전생의 행위의 결과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어느 정도 존중해주는 흐름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있는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릴 때가 아니라 지금 한 30, 40 이상 됐다. 그런데 그 사람이 참으로 바른 행실을 하고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조건을 가졌으면 그게 자기가 좀 열심히 산 반증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능력 자체가 최고로 우선돼서는 안 돼요. 그죠? 그 사람의 그 올바른 지혜나 올바른 성품이나 이런 것이 좀 더 우선돼야 되는데 뭐 지금은 능력 중심으로 조금 간 게 있긴 하지만은 이런 게 아예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늘 여기서 얘기했듯이 그 사람이 지금 짓는 그 행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은 좀 필요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32번 개송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가문의 전통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 샤트리아가 단연 으뜸이고 신과 인간들 가운데서는 명지와 실촌을 구족한 자가 단연 으뜸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제 사성계급에서 원래 그 샤트리아가 첫째 계급이다. 이거는 기억하시면은 충격적인 걸 배우셨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